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또 반대도 있잖아요. 그 오마드라든가 메갈리아 같은 것들도 있는데, 미러링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유의를 하잖아요, 여성들도.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희 선생님.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일베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지금 한국의 20대 남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축적된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적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적된 이게 페미니즘이 많은 사람들이 여성에 관한 연구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이제 배상민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그 남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제 여성과의 대타적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남성이 이제 여성 문제는 남성이 소환될 수밖에 없고 남성 문제는 여성이 소환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것 자체도 상당히 만들어진 어떤 이분법적 구조이긴 하지만 지금의 일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20대 남성에 대한 연구건, 일베 연구건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메갈리안이나 워마드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는 사실은 많이 얘기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 메갈리안이나 워마드에 대한 연구가 이제 뭐 윤긴지영이나 뭐 이런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좀 뭐랄까 유보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20대 여성, 20, 30대 여성,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여성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여자 일베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여성들은 훨씬 더 언론의 주목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되게 좀 이렇게 튀어나오는 존재들이었던 거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여성 캐릭터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메갈리안이나 워마드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떤 식의 제 판단을 지금 얘기하기보다는 왜 이러한 여성 인물들이 이렇게 튀어나왔는지, 왜 이 여성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그냥 나이브한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 여성 인물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이전에 우리가 20대 여성 하면은 뭐 아직 뭘 세상을 잘 모르고 뭔가 어떤 순진하고 무구한 뭐 이러한 여성인데 얘네들은 뭔가 알 거 다 알고 그리고 정말 극악스러운 그런 여자애들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20대 여자 하면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너무 깜짝 놀라는 게 아닌가. 근데 그 놀라는 게 좀 지나치게 놀라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정도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메갈리아나 워마드 같은 경우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20대 여성 지금 아이돌 사실 여성 걸그룹 이걸 충실하게 재현을 하고 있죠. 야하게 입지는 어쨌든 남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소녀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 성기가 6.9cm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새로운 캐릭터들의 등장에 세상이 좀 놀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을 한번 세 분께 골고루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책은 결국은 이제 한국 남자한테 미래는 있나?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자, 사실은 이 질문은 한국 남자에 대한 전망만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 남자에 대한 전망은 늘 한국 여성에 대한 전망이기도 하죠. 자, 한국 남자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이 순으로 갈까요? 박관일 선생님 먼저 얘기하시죠. 나이 순인데 왜 저부터? 이게 무슨 나이 순으로 할까요? 라는 걸 제가 반박하면서. 예, 뭐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시키면 또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또 이 장유 유서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유린 방송이에요. 예. 일단 그 한국 남자에게 미래는 있는가라고 이제 이 한국 남자를 쓴 최태섭 씨가 이제 결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낙후되기 싫으면 너네들이 적응을 해라, 한국 남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책을 끝맺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언젠가 좀 그런 글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공략하지 말고 낙후시켜라 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쓴 적이 있어요, 칼럼에서. 그러니까 그 낙후시키기 전략이라는 것이 사실은
강자 입장에서 혹은 다수자 입장에서 누군가를 낙후시킬 수 있을 때는 잘 작동하는 전략인데 만약 엄청난 다수의 대중들이 굉장히 파시즘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굉장히 이제 이를테면 극우적인 모습을 보일 때 소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낙후시킬 수 있는가? 그 대중들을 낙후시킬 수 없거든요. 그런 전략은 사실은 다수자의 전략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낙후시키기 전략이라는 것은. 그런 식의 전략은 굉장히 뭔가 시선을 위에 두고 아래 것들을 계몽시키거나 가르치려 드는 그런 시선을 전제하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엘리트주의적인 시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는 현실을 적절하게 혹은 효과적으로 바꾸기 힘들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너네들이 지금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후지게 살지 말고 이제 좀 적응을 해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별로 효과 있는 말하기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이 저는 동의를 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거나를 떠나서 전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 말하기 방식인가, 그런 식의 조롱과 그런 식의 낙후시키는 방식의 전략이 과연 이 책을 읽은 한국 남자들을 바꾸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물어본다면 저는 글쎄 좀 물음표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결국은 사회를 바꿔 나가려고 하면 결국은 전공법으로 설득을 해 나가는 것을 병행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왜 한국 남자들의 적이 여성이 아닌가에 대해서 정말 지루하고 지겹고 정말 이젠 짜증이 나지만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우리가 서로의 밥그릇을 가지고 서로의 의자를 뺏기 위해서 이렇게 각자 도생의 투쟁을 하게 만든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하고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고, 그리고 혐오라는 것이 이를테면 소비자 정체성이라든지 피해자 정체성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라는 식의 그 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혐오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여성 혐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장기적인 해결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적응 안 하면 너네들은 그냥 도태될 것이다 라는 식의 말보다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같이 싸우자라고 권유하는 방식, 그런 방식이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분노를 제대로 표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분노의 상대를 제대로 표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설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아까 지금 말하고 싶어 죽어하는 박건일 평론가님 말씀하세요. 박인성 평론가님 말씀하세요. 말하고 싶어서 죽고 머릿속에 까먹을까봐 지금 정리가 안 된 멘트. 박계석 옆에서 이러고 있어요. 정리가 안 된 멘트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까먹을까봐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박건일 선생님 생각에 거의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마지막 결론이 설득적이지 못했던 건, 충분히 설득적이지 못했던 건 지나치게 계몽적인 입장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한국 남성이 실제로 그러면 몰라서 여성 혐오를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냉소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몽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반드시 한국 여성이 지금 나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이 문제라고 믿어. 라고 하는 식의 이러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설득하는 방법이 계몽주의적인 방법으로 너네는 아직도 몰라, 좀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이제 박건일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끈질기게 설득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계몽주의적인 태도는
지적 게으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그냥 나는 가르쳐줬는데 너네들이 못 받아들인 거다라고 하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전략 전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급진적 페미니즘에게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적을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전략을 개발하느냐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20대 남성들에게 페미니스트가 되라고 말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전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기성세대는 물론이고 헤게모니적인 남성성에 대한 효과적인 타격을 수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 생산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아까도 했던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끈질긴 설득의 대상이 저는 단순히 20대 남성 혐오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주체들만 향해서는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예전에도 우리 안에 일배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은 일배는 우리 모든 곳에 편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사실은 일배 같은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뭐 전국 각지에 사실은 일배를 하지 않고 일배를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일배와 유사한 방식으로 약자를 혐오하거나 타자를 혐오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뭐 여성 혐오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뭐 오마드 얘기도 나왔지만 오마드의 일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라든지 빈곤한 계층에 대한 빈곤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 사람들 역시도 다 각자의 안에 일배 그리고 약자 혐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어떤 특정한 괴물 같은 집단에 투사를 해서 너네들만 바뀌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기만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바꿔나가려면 다 같이 변하는 거지 사실은. 사회를 바꾸는 거는 각자 성찰하고 서로를 비추면서 같이 변하는 것이지 너가 제일 문제야. 너가 진짜 바뀌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 반발심밖에 안 들어요. 그래 더 삐뚤어져야지 나는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식의 방식은 저는 영리하지 못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자, 앞서 박인성 선생님은 페미니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전략과 그 전술을 배워서 설득해 나가자라는 얘기고 지금은 또 우리 안에는 다 일배가 있다. 그러므로 적게 설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도 한번 반성적으로 성찰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공서열 방송답게 나이가 제일 많으신 신익 선생님이 정리를 완벽하게. 저는 정리는 할 수 없고 제 수준에서는 뭐 앞에서 두 분이 잘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뭐 지금 여기서 질문하셨던 그 한국 남자의 전망 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전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더 대상을 자기가 모르는 어떤 대상을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 그들을 어떤 하나의 그런 익명화된 이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어떠한 존재로서 대해야 된다는 거.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성들이 왜 그런 직장이나 이런 데서 왜 그런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빈번하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일까? 이거는 이 대상을 자기의 동료나 친구나 선후배를 소위 말해서 그냥 언제나 성적 대상으로만 본다는 거거든요. 자기와 일상을 나누고 그다음에 뭔가를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의 부적절한 성적 접촉들이 이루어지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그냥 개별적 존재들과 나와 다른 어떤 이 존재들을 개별적 존재로 생각하고 그 존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기술을 이제 좀 개발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약자나 타자에 대한 어떤 상상력, 생각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좀 뭔가 여성을 어떤 그냥 구체적인 존재로 자기와 함께 사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게 일단 가장 우선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리액추의 두 번째 리뷰 한국 남자를 해봤습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의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남성은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오빠이고 동생이고 아들이고 여성은 또 누군가의 또 어머니이고 직장 동료이고 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혐오가 아니라 차분한 대화로 풀어가야 하는 문제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 한국 남자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에 저희는 또 다른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정리를 할까요?